ISA 들어는 봤는데 모르겠어요. 좀 알려주세요. 네, ISA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 3종 세트 중에 첫 번째로 ISA 말씀드릴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ISA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예요. 그래서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서 투자하게끔 만든 일종의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. 그걸 ISA라고 하고요. ISA는 가입에 제한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 양도차익세 세제가 개편되면서 ISA의 그 허들 학생이나 주부도 가입할 수 있게끔 바꿨어요. 예전에는 학생이나 주부는 가입이 안 됐고 꾸준한 소득이 없으니까. 큰 단점인데 5년 동안 의무 가입 기간에 제한을 걸었어요. 혜택을 받으려면 IS 계좌를 5년 동안 의무 가입 기간을 유지를 해야지만 세제 혜택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탄력적으로 3년으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대신 그런 낮췄죠. 거는 낮췄는데 이제 세제 혜택은 그대로 갑니다. 기간만 짧아진 거예요. 그래서 그럼 그건 좋은 거네요. 좋은 거죠. 좋은 쪽으로 바뀐 건 맞습니다. 연간 2천만 원 한도. 한도는 있고. 한도는 있고 무조건 ISA 다 뭐 억대로 넣을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. 그래서 그래도 ISA가 조금 더 좋아졌다. 학생이나 주부도 가입해서 가입 대상자도 확대됐고 5년 의무 납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가입 기간인 거예요? 납입 기간인 거예요? 의무 가입 기간입니다. 그럼 가입이라는 거는 내가 이번 달에 돈이 없어서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? 납입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? 그래서 3년 동안 그 기간 전체 총 가입 기간만 유지하시면 된다는 거죠. 돈을 꼭 안 내도 되는 거면은 그냥 유지는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. 네네. 근데 그게 이제 목돈이 들어가 있으면 중도 판매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. 내가 돈이 필요한 거를 이제 못 찾는다는 거구나. ISA는 이제 2016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각종 예금, 적금, 펀드, 파생결합 증권, ELS라고 하죠. 사고 많이 터지는 그런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투자하게끔 해놨어요. 장점이 있죠. 그리고 세제 혜택 이것도 받는 건데 단 세제 혜택 금액이 너무 작아요. 수익금 맥스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겁니다. 나는 5년이나 넣어놓는데 200만 원밖에 세제 혜택을 안 주니까 그래서 ISA가 인기가 없었던 겁니다. 보통 5년이면 그래도 조금 오래 투자를 하는 건데 200만 원 더 벌 수 있는데 2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받으니까 이 5년이랑 기간 제한에 비해서 200만 원 비과세는 너무 적은 거죠. 그러네요. 이게 2천만 원까지면 사실 10%만 수익이 나도 5년 동안 10% 수익은 날 수 있는 거잖아요.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. 한 달에 10%는 어려워도. 근데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면 이제 세금을 매겨버린다. 그래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손실 수익 다 합쳐서 손익을 합쳐서 그럼 200만 원 초과분은 어떻게 되냐? 분리과세라 그래가지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.9%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. 300만 원을 수익을 봤다. 그러면 200만 원까지는 안 받는데 비과세고 100만 원에 대해서는 9.9% 세금이 붙는 건데 그래도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난 게 IS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국내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. 작년까지 국내 주식이 안 됐어요. ETF까지 가는 거 주식은 안 되는데 국내 주식을 사면 뭐가 붙죠? 매매 거래세. 매도할 때 매도 거래세가 붙고요. 두 번째는 배당 소득세가 붙습니다. 15.4%. 배당 소득세. 국내 주식은 매매 거래세, 배당 소득세가 붙는데 15.4%가 붙어요. 근데 국내 주식을 IS 계좌를 통해서 하면 9.9% 분리과세가 되니까 15.4% 안 떼고 9.9%로 세금이 덜 떼는 거죠. 국내 주식의 일부를 ISA 계좌를 활용하면 당연히 유리하겠죠. 총 급여소득 기준으로는 5천만 원이고요.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일종의 종합소득 과세로 치면 종합소득은 3,500만 원 이하까지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돼요. 아까 얘기한 소득 200만 원에 대한 비과세는 총 급여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이제 200만 원까지만 되는 거고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돼요. 연봉인 거예요? 연봉? 연봉 기준으로. 난 괜찮은 거네. 나의 연봉이 5천만 원이 안 되면 5천만 원 안 되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괜찮네. 월밍아웃 했네요. 월급 커밍아웃 했네요. 그 납입 한도는 1,800만 원까지 돼 있어요. 그리고 원래 ISA 가입을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받겠는데 그게 또 바뀌었어요. 그래서 ISA를 내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계속 가입할 수 있게끔 계약 기간 5년 너무 길다 해서 3년으로 줄이고 가입 기한을 내년까지 하는 것도 늘려서 조건적으로 ISA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완화됐으니까 ISA 뭐 200만 원 그거 세금 뭐 절세에서 뭐 얼만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. 그러네요.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건 맞습니다.
그래서 ISA는 최대 1억 원까지 되는데요. 아까 2천만 원.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2천만 원이고요. 5년 갖고 있으니까. 5년 갖고 있으면 1억 최대 1억 원까지 한도를 채울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전 금융기관에 한 계좌만 할 수 있어요. 다음 시간에 설명드린 IRP 계좌,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여러 증권사나 은행의 중복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딱 한 개의 ISA 계좌만 하실 수 있어요. 어디를 하는 게 좋아요? 팁을 드리면 은행에서 하실 수 있고 증권회사에서 하실 수 있고 보험에서 하실 수 있는데 은행하고 보험은 수수료를 많이 떼갑니다. 보험사가 수수료 제일 많이 뗍니다. 수익률도 나쁜데 수수료 엄청 떼가요. 증권회사에서 개설하는 ISA가 그나마 보수가 좀 저렴해요. 내가 만약에 한국투자 가지고 있으면 그냥 여기서 한국투자증권에서 ISA 할 수 있는 거예요. 개설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개설하는 게 ETF 상품을 더 다양하게 많이 투자하게끔 포트폴리오 상품의 다양화가 더 잘 돼 있죠. ISA도 결국 투자 개념으로 한 세제 혜택 1순위고 두 번째 투자 개념인데 투자형 상품이 훨씬 더 증권계좌에 더 잘 돼 있다. 은행에서 개설하는 거나 보험에서 개설하는 거. 당연히 은행은 뭐 예적금 신탁이라든지 원금 보장형 상품이 좀 더 중점적으로 돼 있고 은행에서 결국 ETF 상품 ISA 계좌를 통해서 살려고 해도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에 결국 위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상품의 폭이 제한적이니까 ISA는 결국 퇴직하기 전에 젊었을 때 가입해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건데 그럼 조금이라도 공격적으로 증권사 상품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는 납입 한도가 2월이 안 됐거든요. 2천만 원씩 5년 하면 1억까지 됐잖아요. 근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2월이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작년에 1천만 원 납입했으면 올해 연간 한도 2천만 원을 추가해서 3천만 원까지 늘 수 있는 거예요. 올해 한도는 2천인데 내가 1천만 원 작년에 못 넣은 것까지 해서 3천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. 누적으로 해서 누적으로 이제 2월이 되는 거죠. 계약 기간 3년으로 이제 개정돼서 줄어든데 난 3년 아니고 더 기간 늘릴 수 있다. 연장도 가능합니다. 처음엔 3년 했는데 난 5년까지 하겠다. 난 이거 세제 혜택 더 길게 누리겠다. 그럼 5년까지 가능하고. 그걸 하게 되면 얼마 넣으실 거예요? 2천만 원 다 넣으실 거예요? 그렇죠. 저는 최대한 혜택을 그렇게끔 다 넣겠죠. 왜냐? 이걸로 개별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. 여기 계좌에 넣어놓고 내가 여기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? 개별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죠. 대신 IS에서 환매만 안 하시면 되는 거죠. 주식을 사고 파는 건 되죠. 근데 환매만 안 하시면 되는 거고. IS의 단점. 좀 귀찮죠? 지점에 내 방에서 개설해야 되는데 번거로운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IS에 운용하는 보험사, 은행, 증권사별로 이 차별화가 너무 심해요. 서비스의 차별화가. 그래서 진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. 다 들여다보고 수익률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상품도 미래에셋 증권에는 있는데 한 투에 없는 것도 있고 원금이라고 넣어놨는데 이자율 계속 떨어지니까 뭐 5년 넣어놔서 세제 혜택 받으려고 넣어놨는데 수익률이 뭐 개판이라든지 상품별 서비스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장기로 묶여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3년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개정된 세법에서 많이 부담이 적긴 하네요. 3년 동안 강제저축하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 정도 3년도 저축 안 할 생각 안 하시면 안 하는 게 낫죠. 장기로 돈이 묶여 있는 거니까 그거는 묶여 있는 동안 세제 혜택 받으면서 없는 셈 치시면 돼요. 그래서 아까 여유자금으로 하시라는 게 그 말이구나. 그거 자체를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세제 혜택도 줘요. 돈도 내가 허튼데 안 쓰고 묶어줘. 너무 땡긴 거죠. 삼박자가 갖춰지네. 그러네요. 그러면 이제 IS로 실제로 납입해가지고 세제를 얼마까지 최대 받을 수 있냐? 사실 연금저축 펀드나 퇴직연금 IRP 계좌보다 적긴 한데 내가 IS를 만기까지 가져가고 그 연봉이 5천만 원 이하라고 가정하고 400만 원을 풀로 넣었으면 세액공제율은 약 12% 정도 되니까 48만 원 정도다. 적은 건 아니죠. 근데 이게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됐으니까 연간 뭐 한 16만 원 정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. 그렇게 금액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돈 버는데 뭐 그 정도 또 공제를 해주면 활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조건 저는 활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. 2천만 원이 없네 근데. 2천만 원 넣어야지만 세액공제 받는 건 아니고요. 절대로. 내가 낸 금액만큼 그거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ISA는 세제 혜택이 적다고 불평하시기보다는 그래도 그 금액이라도 활용해서 그 금액을 재투자를 하든지 활용을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
같아요. 네, 사실 지금 주식을 매달 조금씩 사는 편인데 7월에는 다들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안 사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근데 이번에 좀 요거를 터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주식도 이제 배당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배당 소득세 15.4%를 떼는데 네. 400만 원이 추가되더라도 배당 주식을 IS 계좌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. 그럼 네. 9.9% 분리과세 되잖아요. 네. 그럼 약 6%가 세금을 그러네요. 덜 내는 거예요. 네. 그 6% 덜 낸 만큼 나는 그걸 주식을 한 줄 더 사는 거죠. 그럼 나는 수량이 더 많아지니까 그 주식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저는 이 ISA를 배당 주식을 사기 위한 어떤 하나의 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. 네. 정말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. 네. 블로그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댓글 고정을 해둘 테니까요. 그 밑에 달아주시면 이제 작가님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실 거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 네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. 네, 눌러주세요. 부탁드려요. 네, 그럼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